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얼마만큼 빨리 처리했느냐가 유능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조사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내일 모레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면 뭐 제가 찾아갈까요? 자,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김민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미성년자 대상의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뭔지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신다면? 일단은 성인 대상 성범죄는 동의가 없이 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뭐 강제추행했을 때 범죄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범죄가 된다. 이 실제 사례가 많습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요즘은 이 채팅 앱으로 접근이 워낙 쉽잖아요. 미성년자도 접근이 쉽고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인 남자도 접근이 쉽고 이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사건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이분들이 사람 자체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도 걸릴 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사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혐의가 생기는. 그쵸. 뭐 저번에 만나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하. 그럼 또 하게 되고 결국은 걸릴 때까지 한다는 거. 요거를 변호사님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짚어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뭐 13세 미만은 당연하겠죠. 이런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요거를 아시면 좋겠고, 처벌 규정이 뭐 형법에도 있고 아청법에도 있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고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처벌되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간이랑 간음을 구분해라. 법조문을 보다 보면 강간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고, 또는 뭐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고, 미성년자와 간음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있거든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거는 동의하에 갖는 성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징역 몇 년 이런 형사처벌에 더해서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이라든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명령, 성교육 수강 명령 이런 보안 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경찰 조사를 좀 앞둔 그런 피의자라면은 굉장히 일단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먼저 변호사 상담 전에 나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이러면은 상담받기 전에 뭐 이분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사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그 채팅 앱에 남아있는 메시지 기록이라든지 이동할 때 동선이 찍혀있는 CCTV 그리고 주변 목격자 진술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비가 부담이 돼서 내가 먼저 가서 경찰 조사를 일단은 받고 오겠다.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전략을 잘못 쓰거나 뭐 나중에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아버리면 요리로 치면은 고기가 오버쿡 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아무리 요리사가 와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까지 하시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선임까지 하긴 좀 어려우니까 대신에 좀 조언을 해주시고 경찰 조사를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연습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진술을 한번 실제처럼 해보고 이게 어떤 진술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궁금해요.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간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좀 연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연기하는 게 가능한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얼마만큼 빨리 처리했느냐가 유능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고 수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유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 조사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내일 모레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면 뭐 제가 찾아갈까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갔다 와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2달, 3달 이렇게 끄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뭐 6개월도 안 나옵니다. 경찰이 아무리 불러도. 근데 경찰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걸 하려면 뭐 체포를 할 수는 있는데 나도 체포하면 하루 날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일이 많은데 조사를 6명은 불러서 할 수 있는데 8시간 동안 이 사람 한 명 잡자고 갔다 오고 하면은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결제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잡범들에 대해서 체포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알아보다가 막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그냥 뭣도 모를 때 부르는 게 수사관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겁니다. 유리하고. 그쵸.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제가 찾아갈까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너무 강압적으로 무서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들은 웬만한 사건에서는 전화해서 무슨 변호사인데요, 이분 저희가 사건 맡으려고 하니까 일정 좀 다시 잡아주시죠 하면 수사관들이 네 그러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겠다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경찰한테 연락 오고 이러면 무서워서 채팅 기록도 다 삭제하고 이러면은 객관적인 좀 증거도 없고 나중에 한참 뒤에 연락 오면은 진짜 멘붕 올 것 같은데 이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혹은 뭐 이런 자료를 삭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범행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강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한테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무죄를 증명하진 못할지언정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게 강제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겁이 난다고 모든 자료를 그냥 지워버리면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앱 같은 회사들은 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자료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 요청을 해도 회신을 해주는 그런 멀쩡한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내 핸드폰에서 지워지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지울 이유가 없는데 괜히 지워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도 못 내고 경찰이 핸드폰 줘보세요 했을 때 딱 줘봤더니 다 지워져 있어. 그러면 뭔가 또 숨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궁금한 거 있어요. 캡처는요? 제가 그냥 스크린샷으로 캡처했다. 캡처 같은 경우도 뭐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티나게 조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수사관들도 거의 비슷하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형태보다는 캡처 형태가 조금 더 증거로서의 가치는 좋다.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랑 강제추행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무혐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계례인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성관계가 없었다. 아니면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를 몰랐다. 이렇게밖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둘 다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정말 만약에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실제로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면 저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초반부터 납작 엎드려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미성년자니까 처벌한다는데 거기서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은 먹히기가 쉽지는 않죠. 피해자분께서 만약에 뭐 채팅방도 나가고 뭐 앱도 지우고 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진술 싸움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구구절절한 스토리 그런 것이 결국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걸 다 꺼내서 제발 선처해주세요 하고 진짜 엎드려서 비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양형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또 왜냐면 내가 정말 반성하는 사람이면 내가 미성년자랑 이렇게 성관계를 했다 그런 걸 와이프한테도 알리고 친구한테도 알리고 직장 사람한테도 알리고 그런 상태에서 탄원서를 받아야죠.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다. 이 사람 회사에서 정말 괜찮고 너무 헌신적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범죄를 다 까발린 상태에서 나와야지 판사가 봐도 그래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딸랑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나쁜 사람 아니 죄송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안 먹힌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이거를 무혐의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혹은 양형으로 납작 엎드릴지 그거는 이제 변호사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경찰 조사 가서 성관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컷 떠들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반성한다고 해봤자 이미 그렇게 잡아떼던 모습이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럼 그때 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해주려고 해도 계속 거짓말했던 모습을 딱 보면 그때 가서 아무리 반성한다고 한들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엎드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를 하는 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 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거를 또 보시는 피의자분들, 어떤 연락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멘붕에 빠져 계실 텐데 김민건 변호사님이 또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경력도 있으시고 또 팁도 상세히 주시는 만큼 잘 연락을 하셔서 먼저 초기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